금요일 밤 구해줘 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부터 시장에 이슈가 좀 있었죠. 미 대선 토론회의 영향으로 흔들림을 좀 겪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끝나면서부터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힘이 다소 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한 채 시장의 방향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지수 마감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0.24% 상승하면서 2,360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으로 807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아쉬움이 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했던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를 중심으로는 외인이 380억가량 담았고요. 기관은 2,260억가량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반대로 기관이 홀로 매도 규모를 키웠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늘은 580억가량 담았던 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최근 빠르게 이어져 온 환율 하락세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환율 하락세를 이끌었던 위안화 강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은 8원가량 하락하면서 1,127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별로 강세 보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다시 한번 만드는 원료 의약품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은 파미셀과 맥스로텍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렘데시비르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은 오늘 16% 상승했고요. 맥스로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부분 확인을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배당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저평가 고배당주로 그간 은행주가 올랐다면 오늘은 보험과 증권주들 중심으로 관심이 몰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손해보험이 14% 급등 마감이고요. 이어서 증권주들도 보시죠. 소폭이지만 일제히 강세입니다. NH투자증권이 6%, 부국증권도 4.8%가량 상승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등락이 있었던 만큼 금요일 특별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TV와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TV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또 전략들 함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요일 오늘은 어떤 분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일주일 만에 또 반가운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게시판으로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한 주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연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번 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금요일 밤 또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이번 주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주 눈에 띄었던 업종이 있으시다면 좀 꼽아주실까요? 사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내내 미국 대선, 미국 경기부양책
이 이슈로 인해서 내내 하루하루 힘들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아쉬웠던 흐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도 대형주 위주에서 특히 또 그동안 시장 상승 때에 소외되었던 그런 업종들이 오늘 좀 반란을 일으켰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제가 크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스트 업종으로는 은행 업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한 주 이미 지나버린 상승했던 업종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승들에 대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승의 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종목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그러고 보면 이런 이슈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봐야겠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이라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보시고 나서 그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이번 주에는 특히 시중 4대 은행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던 흐름이었죠. 수급도 많이 몰렸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은행 우리가 주담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금리의 변동금리로 있는데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코픽스 금리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금리가요 올해 내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갔던 흐름이었고 채권금리도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코픽스 금리도 연동되어서 내려간 흐름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0.88%로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주에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런 기준금리 기조가 내내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도 한동안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동결 흐름이 있는데 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기조를 한다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 우리가 넷 인컴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는데 여기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기대감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이 주담대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주가가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선 최근에 이제 보면 얼마 전부터 강남의 집값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요 주택 시장의 그런 급락을 좀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아마 조만간은 좀 강화해서 대출을 좀 더 억제하는 그 기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한다면 당연히 대출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가니까 동결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조다 보니까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씩 좀 우려사항은 건 뭐냐면요. 은행 종목들이 내내 크게 상승을 계속 할 수 있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만기 연장 등에 대한 그런 코로나 관련 그런 지원을 많이 했던 게 있었죠. 금액을 체크해 보니까 거의 109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은행들이 합심을 해서 도와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년까지는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은행의 리스크로 쌓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리고 또한 집값이 제가 사실 원치 않은 부분이지만 집값이 만약에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실 대출로 인한 그런 대손 충당금에 쌓아야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이번 주는 좀 올랐지만 항상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염두하면서 접근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업종으로는 은행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앞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또 은행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증권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증권 네네.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다 오른 건 아니었고요. 사실 삼성증권하고 뭐 키움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특히나 더 상승폭을 컸던 네. 흐름이었는데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이번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 3개월 동안에도 시장이 내내 상승했던 흐름이었죠. 뭐 최근에 좀 아쉬웠지만 상승했던 이제 3분기 때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증권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액자산가들 1억 원 이상 예탁금 가진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고요. 키움증권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익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높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저번 주부터 시장이 조정세를 들어가면서 지금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이상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초저금리, 낮은 금리가 내내 이어지는 그 기조는 더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시장의 돈은 더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여전히 지금도 또 내년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사실 그 1, 2갭도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이 좀 눌려 있지만 여전히 증권주는 4분기에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주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마다 체크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추이나 또한 코스피 코스닥에 합산하는 증시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면서 증권주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은행과 증권까지 두 가지 또 베스트 업종 꼽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또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또 다음 베스트 업종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구해조 스탁이든 뭐 다른 또 전문가들이든 되게 좀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소외를 되었던 네. 관심 받지 않은 그런 업종이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그 의료업종이 좀 힘을 내줬습니다. 네. 그에 대한 좀 이제 근거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의료업종을 다음 주에도 또 4분기에도 우리가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4분기 내내 또 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먼저 뭐 이번 주에 영업무역과 LF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던 흐름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았던 내수 경기가 조금씩은 정상 수치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 이제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의료 업종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 업종은요. 시장 규모가 막대하게 커지기는 좀 어려운 성숙기에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많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어지러울 때 내수 경기가 올라가는 모멘텀에 의해서 좋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단기간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중국과 미국 전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이 두 국가에서 소비 이벤트가 좀 모여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이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거 할인 행사가 들어가는 광군제가 있고요. 이번 광군제 같은 경우는요. 미리 사실 이번 주부터 예약 판매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광군제가 11월 11일뿐만 아니라 두 번 나눠서 11월 초와 11월 11일 두 번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번에는 모멘텀이 좀 좋을 전망입니다. 여기에서도 국내 의료업종이 기대할 바가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27일 날 다음 달 27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사이버 먼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25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이렇게 11월, 12월 소비에 나올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모여 있다 보니 여기에서 또 미국 쪽과 중국 쪽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업종들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여담으로 오늘 휠라홀린스가 좀 올라갔는데 휠라홀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이렇게 있으면서 다양한 양쪽 둘 다 소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있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또 휠라홀린스도 좋은 모습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미국의 그런 소비 관련한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3일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이죠.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미국 소비자들도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스티뮬러스 체크로 인해서 소비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업종에 대한 관심은 4분기에도 가져보자. 또 미국 쪽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도 체크를 해서 좀 더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세 번째 베스트 업종, 의료업종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4분기까지 계속해서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관련주로는 영업무역, LF, 휠라홀딩스 등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 주간 또 뜨거웠던 업종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기대되는 업종까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또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정말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조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해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사연 못 보내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셔야 하고요.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담아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자세하게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도 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검색해 보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빨간 버튼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고민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잠깐 화면을 열어봤는데 그새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고민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 바로 구해드려야겠네요.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 사연부터 열어볼까 하는데요. 끝번호 4425 장성기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메가 ECS 비중 50%, 매수가가 45,000원이고요.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손절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 보유 중인데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메가 ECS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승이긴 하지만 여전히 손실권이십니다. 지금 45,000원에 담으셨는데 31,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인공호흡기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대감 좀 받아갔던 부분이 있는데 메가 ECS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또 비중도 50%라고 하시는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좀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지속된 하락 때문에 또 비중도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상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조금 더 좋은 관점이 있으니 좀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호흡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몇 년간 내내 적자만 봤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달, 2월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스타로 떠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작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연 10만 대밖에 수요가 없었던 그런 호흡기 수요였는데 올해에는 무려 10배가 이상 증가한 폭등했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었죠. 이 코로나가 이제 폐 기능을 손상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조사를 봤더니 코로나 감염된 사람의 약 15% 정도가 인공호흡기도 필요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기가 필요한데 이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요 기술적 장벽이 높다 보니까 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미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인 그런 호흡기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 사업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욱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규 사업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의 업황 환경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메가 ECS를 포함해서 인공호흡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독감도 유행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가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독감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번 11월, 12월에도 항상 이런 이슈 때문에 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모더나든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지금 기업들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백신 개발되어도요 전 세계 그 많은 인구들에게 백신을 보급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호흡기에 대한 필요는 반드시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한 호흡기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체 수요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가지고 있죠. 이 기업은요. 일단은 올해의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이익이 작년에 적자였지만 무려 올해는 380억 원 이상을 큰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의 발행 주식 수가요 698만 주예요. 그러면 이 주식 수량하고 오늘 주가를 비교해 보면 주당 순이익이 대략 한 5,5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로 본다면 PER로 본다면 겨우 한 5배 수준밖에 안 돼요. 5배, 5.2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주가는 올해 4,000원부터 지금 거의 올해 8월 달에는 5만 원까지 올랐듯이 거의 10배 이상 올랐지만 사실 퍼는 지금 3만 원대를 본다면 겨우 5배 수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올랐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호흡기 분야에서 세계 선도라는 기업을 봤는데 미국의 레스메드라는 기업은 퍼가 48배 수준이고요. 또 독일에 있는 인공호흡기 기업 역사가 100년 이상 되는 그런 드래거라는 기업은 퍼가 10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떠오르는 스타인 종목인데 퍼가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익을 봤을 때는 저평가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근데 체크할 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10월 30일 이번에 10월 30일에 12 전환 청구 물량 6,790원짜리 저번 달이죠. 그때 물량 한 22만 주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남은 지금 전환사채 잔액이 약 36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있고 이게 한 18,300원 정도에 청구될 수 있는데 약 19만 9천 주 정도가 있죠. 근데 이게 빨라야 사실 내년 4월 24일 날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사실 CB 전환 물량에 대한 메자닌 쪽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제 이 종목의 인공호흡기에 관련한 그런 추세에 대해서만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 지금 타이밍에서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손절 타이밍은 좀 많이 놓친 것 같고요.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좀 더 보유하시고 45,000원까지를 매수하신 건데 그 부분까지는 뭐 이번 연말까지도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메가 ECS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또 인공호흡기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될 전망인데다 또 겨울철 독감 시즌을 앞두고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연말까지 보유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의 사연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미리 좀 제가 눈에 띄어서 봐놓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끝번호 7574님의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현대일렉트릭 매수가가 16,000원이고 비중이 이번에도 5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가요. 이번 한 주 내내 저희가 중간 점검으로도 봐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또 다른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6,000원인데 지금 14,600원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한 줄로 좀 결론을 드린다면 좀 기대감으로 좀 오른 그런 여력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단점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조정을 본다 한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하는 그런 채비도 좀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에 대한 근거들을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단점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요, 현대중공업에 원래 있었다가 이제 분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변압기나 고압 차단기 또는 전력 제어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까지도 적자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동 쪽에서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면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감소 이슈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웠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 적자를 봤던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국들이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해서 인위적으로도 소비를 활성화시키자,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 아래에 투자를 하다 보니 이때의 이제 선진국들의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7월 달에도 8,000원이었는데 9월 달에 2만 원까지 올라갔던 큰 흐름을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여줬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요,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전 세계의 그런 공감대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송배전 설비에 대해서 교체를 위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고 그것이 올해 7월달과 8월달에 주가가 올랐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또한 우리나라도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이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전력 시장 이게 커지는 부분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출되어 있는 좋은 점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단점을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먼저 미국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도 좀 봐야 되거든요. 미국 엘라바마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미국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보호 무역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게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내내 더 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따는 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미국이 또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내세우면서요. 한국산 변압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고압 변압기 이쪽에 반덤핑 관세를 60%를 부과하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엘라바마에 변압기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장 증설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이겨내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봐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ESS 사업도 있는데 자꾸 요즘 계속 작년도 그렇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ESS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찾는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또 ESS 같은 경우는 저가 수준은 지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Q라고 하죠. Q. 그 판매량이 크게 커지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몇 년간에 여러 차례 유상증자도 하고 또 최근까지 구조조정도 하면서 그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덤핑 이슈까지도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은 보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내내 힘들었던 게 있었죠. 한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지금 저번 분기 보니까 249% 높은 수준입니다. 점점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PBR이 지금 0.7배라는 매력적인 수준은 맞습니다만 이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부여받아서 PBR이 1배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업황 특성상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 이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차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는 오늘 14,600원은 끝나면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14,000원대 이 부분은 지금 60일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주라도 14,000원 부분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물론 지금 비중이 50%라도 크지만 단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조금은 정리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진다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서 13,500원이나 또 13,000원 부분 이 부분까지도 많이 더 빠진다면 아쉽지만 정리한 다음에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만약 올라간다 한다면 사실 여기 15,000원대 중반에 있는 21선만 돌파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16,000원 매수하신 거 보다는요 17,000원까지로 단기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위아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전략 시장이 좀 커지는 것에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14,000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조금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반등 시에는 1차 목표가 17,000원까지는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주가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자 사연이고요. 끝번호 6176님의 사연 열어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들어왔고요. 30% 비중에 49,800원에 담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남겨져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15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전히 좀 손실 구간이십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비중이 또 30%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네네. 이 종목이 내 돈 다 뺏어간다. 뭐 학창 시절에 그 삥 뜯어가던 네. 일진이나 다름이 없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토론방에 올라오고 하던데요. 일진 네. 머티리얼즈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 종목들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네. 좀 업종 자체가 좀 어려운 흐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종목들마다의 롱숏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이 종목이 일하고 있는 업종 자체, 이 사업 자체에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기업의 원재료 사업의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종목 쪽으로 이 업종 내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한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요. 2차 전지에서 우리가 4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극재에서 구성 요소인 일렉포일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 매출의 거의 90%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각종 전자 장비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박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범용성은 좀 많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쪽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여기에는 이게 구리박이 PCB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PCB가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갑니다. 하는데 스마트폰에는 겨우 이 구리박이 3g 들어가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는 무려 20kg.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이 회사의 외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유고요. 현재 이 기업은요, 그래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납품하면서요, 그래도 제품 두께를 감안한 그런 이제 동박 시장 점유율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고요. 아무래도 이 동박 같은 경우는요, 동박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얇게 만들면서 성능을 내는 그런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이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6개밖에 없고요. 그중에 3가지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세계 1위고 SK 넥실리스 비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두산 솔루스 이렇게 기업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경쟁 심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요. 먼저 SK그룹이 자금력 가지고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 옆에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실사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진 머티리얼즈의 국내 공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도 뭐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넥슬리스가요. 동박 생산 능력을 2022년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일진에게는 좋지는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산 솔루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두산그룹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상업펀드에다가도 인수가 되었고요. 또한 롯데 정밀화학도 투자를 받으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선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까지도요. 고려아연도 동박 사업을 신사업으로 내놓고 있으면서 2022년 말까지 동박 사업을 더 잘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또한 중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도 동박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박 시장 관련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일렉포일은요, 구리가 거의 99.99%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구리 선물이 올 6월 달에는 2.5달러였지만 지금 3.2달러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최근 2년 내에 최고치의 구리 값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중국 경제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구리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경기가 4분기에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리값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원재료값 통제에 대한 그런 고려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된다 한다면 경제 정상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구리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요.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업황이 좀 올라와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요. 업종 내에서 교체 종목을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배터리 원가 비중에서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에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에코프로 BM, LNF, 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군 쪽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나는 음극재 쪽을 나는 좀 좋게 보고 싶다 한다면 동박 기업보다는요. 두 번째로는 동박 기업보다는 이 동박을 매우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롤2롤 장비를 하고 있는 PNT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교체 매매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번 궁금하시면 말씀 남겨주시고요. 이 종목만 본다 한다면 그래도 4만 원대에서 9월 달과 최근에 지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워낙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진 부분이다 보니까 조만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될 때는 2차 전지가 좀 시장 선도할 수 있게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만 원을 깨지가 않는다. 깬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깨지 않는다 한다면 4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종목만 보고 싶다 한다면 그래도 45,000원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TV와 관련해서 함께 좀 기대감 받았던 업종이긴 한데요.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길 권해주셨습니다. 함께 종목도 관심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롤트롤 장비인 PNT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또 다음 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 구해드릴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계속해서 고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329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시죠. 안녕하셔요. 원익 IPS 매수가 33,500원입니다. 너무 밀려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원익 IPS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3만 원 선까지 최저점을 찍기도 했는데 지금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도 해요.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3만 1,000원 구간까지 빠져 있는데 3만 3,000원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네. 제가 종목들 중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증착 공정을 하고 있는 원익 IPS든 테스든 이런 종목들 하나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종목은 조금은 좀 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도 반등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본다 하신다면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 그쪽 대표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부분도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요 반도체 전공정에서 증착 장비 쪽을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PECVD, 우리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라고 해서 플라즈마 쪽 기체를 이용한 증착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관계가 밀착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죠. 특히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또 LCD까지 이 모든 그런 부분에서 다 가능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포트폴리오는 매우 튼튼한 기업이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특히 이 기업을 더 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큰 이유들은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D램도 있겠지만 특히 낸드 쪽에서 낸드가 아시다시피 3D 낸드가 적층 단수를 96단, 128단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176단까지 올라갔는데 단수를 높여가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낸드의 성능을 높여가는 그런 기술력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PECVD, 플라즈마 기체를 이용한 이 장비가 낸드 시장이 커질 때에 더 수요가 더 큰 그런 장비거든요. 다른 LPCVD, ALD, 옛날에 있었던 MOCVD, 다양한 CVD 장비가 있지만 특히 PECVD가 낸드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데 낸드 쪽 관련해서 최근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먼저 D램 먼저 보시면요.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본다면 6월 달에 D램 고정 가격이 3.3달러였는데 최근에 9월 달에는 3.13달러, 5%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낸드도 6월 달 대비해서 9월 달에 7%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제 원익 IPS가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익 IPS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그러한 수준은 크게 눈에 띄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버 D램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서버 D램도 6월 달 대비해서 최근 9월 달에 가격이 무려 15%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 사실 반도체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없다 보니 원익 IPS 주가도 좀 힘이 없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이런 시황들은 내년 초쯤에야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D램이든 특히 서버 D램 쪽이든 이쪽은 내년 초에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초에는요 인텔이 이제 아이스레이크라는 그런 CPU를 내놓으면서 그때에 서버 성능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출시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서버 수요가 증가됨을 통해서 D램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2017년대에 전 세계에서 대량으로 서버가
증설되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되게 서버의 교체 수요는 되게 4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4년 후인 2021년 초에 인텔하고 맞물려서 서버 디램이 좀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더 흐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 4분기든 내년 초든 항상 시황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종목 두 가지를 한번 봐봤거든요. 이거는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시스템 반도체의 장점인데 여기에 유리한 12인치가 아닌 8인치 웨이퍼를 일을 하고 있는 DB 하이텍 쪽 좀 관심 가지기를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포고 타입 이쪽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리노공업, 이 두 종목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우선은 지금 나는 교체 매매를 관심 없다 하신다면 만약에 주가가 3만 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만약 올라간다 한다면 그래도 위에 지금 121선과 61선이 같이 있는 3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 그래도 주가가 만약 올라간다 한다면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 34,000원대 이 언저리에서 돌파 여부를 보시고 매도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체 관점에 대해서 만약 동의하신다 한다면 말씀드린 종목 두 가지로 그거는 그냥 바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다음 주 중이라도 교체 매매하시는 부분은 좀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익 IPS 비중을 또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DB 하이텍, 리노공업 등 관심 가져보시라고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5920번이고요. 신태철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아마 칩셋 미디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매수가가 12,600원에 비중이 50% 걱정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 또 종목 굉장히 수익 잘 챙겨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 이 매수가와 매도가 잘못 챙기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달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아마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송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유일의 글로벌 비디오 IP 쪽 이쪽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서 라이센스 수입도 내고 있고요. 또한 로열티 수입도 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로열티 수입이 많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제한돼 있었지만 점차 다양한 회사와 계약을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라이센스 수입도 그게 증가하고 있는 좋은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쪽 이쪽에 대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 모두 다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매출의 약 35% 정도가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1위 기업인 NXP 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관점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요, 내내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회사의 그 모회사가 텔레치스거든요. 텔레치스인데 텔레치스가 아시다시피 저번 달쯤에 정부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에 개발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칩셋 미디어도 같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놓여 있고요. 또한 테슬라가 이번 달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업도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출범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자율주행을 향한 그런 정의선 플랜을 더 강화하고 있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칩셋 미디어도 같이 동조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좋은 흐름입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테마에 좀 의해서 등락이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장기로 보신다면 좋죠. 뭐 등락이 있든 말든 좀 보유하시기 바라겠지만
단기로 보신다면 그때는 좀 이제 리스크를 좀 해지해가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은 1,950원에 오늘 마감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한데 비중도 50%다 보니까 매수를 더 추가로 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오늘 저가였던 1,600원 정도 여기를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비중을 한 3분의 1이라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10,000원까지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한 다음에 8,000원대 중반에서 한번 더 저가 매수하시는 관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요. 이 12,000원 부분에 21선 저항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매도할지 더 가져갈지에 대한 것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요. 단기보다는 저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테슬라 모멘텀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 현대차 모멘텀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같이 가져가면서 좀 장기 보유하시기를 저는 조금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칩셋 미디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테슬라, 정부 정책, 현대차까지 세 가지 모멘텀이 실려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구해드린 종목 화면으로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 미리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유망 업종 바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조성일 전문가님, 또 준비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죠? 네, 오늘은 좀 한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오늘 한 가지만 가져왔고요.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 종목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 먼저 다음 주에 왜 기대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음 주에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의 5중 전회가 개막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쌍순환, 영어로는 더블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는 큰 모멘텀에 있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민간 주도의 내수 소비를 더 키워가자, 그리고 수출로 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큰 전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내수 소비를 더 강화하겠다, 이 모멘텀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정책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 큰 이벤트에서 주목해보자는 그런 관점입니다. 또한 11월 11일 날 관군제가 있죠. 특히 올해는요, 코로나로 인한 그런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펜트업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억눌렀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번 관군제에서는 이미 지금 이번 주 초부터 예약 판매를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 티몰이 원래는 11월 11일 하루에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두 번 나눠서, 그래서 11월 초에 한 번 1차 판매, 또 11월 11일 날에 2차 판매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이 관군제로 인한 소비 효과가 좀 예년보다 더 많이 좀 넓게 있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의 소비는 더 크게 예년보다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의 관군제는 더욱더 예년보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의 3분기 GDP도 4.9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0.5가 빠졌지만 그래도 참 좋은 수치고요. 전 세계에서 이만큼 수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4분기에도 좋은 흐름이 보여질 걸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중국의 9월달 CPI가 겨우 1.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4에서 5% 수준보다도 낮기 때문에 물가 부담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더욱더 늘리는 정책을 펼쳐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4분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에 연동되어 있는 저는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 쪽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종목 중에서 화장품 ODM 쪽 세계 1위 기업이면서 내내 장기적인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지금 제 차트에서 아래쪽에 파란 색깔의 외국인 보유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코스맥스를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을 주된 매출처로 공략하면서 자회사 이츠스킨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츠한불, 이 종목도 주가가 지금 제 차트에서 노란색이 21선인데요. 이 21선 위에서 유지가 되는 한 이 종목도 단기 모멘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이 모멘텀에서는 LG 생활건강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종목은요, 주가가 150만 원 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LG 생활건강도 저는 좋게 보지만 이 종목은 조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유망업종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코스맥스 이츠한불 여력이 되신다면 LG 생활건강까지 체크해보시라고 종목까지 언급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희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